매일매일이 오싹하답니다. 대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는 김대균 씨.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랍니다. 이거 10년 됐어요, 10년. 해놓은 지가. 처음이라 저는 사람. 매일 섬뜩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며 우리를 안내한 곳은 고시텔 건물 2층이었습니다. 빈 방들만 가득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까요? 201호하고 203호만 사람이 있어. 다 나가고. 왜 나간 거예요? 요 아가씨 때문에 207호. 내가 좀 미치겠어. 뭐. 아유. 제보자는 우리에게 직접 들어보라며 옆방을 내어줍니다. 대체 무슨 소리가 나길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는 걸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갑작스러운 괴성에 제작진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오전 7시 20분 벽 너머로 알 수 없는 괴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도에 나오자 더욱 크게 들려오는 괴성. 그 소리의 진원지는 분명 207호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괴성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입주자들과 이웃 주민들입니다. 너무 기괴해요, 소리가. 사람 말도 아니고 소름 끼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악을 너무 지르니까 오래서 다녀요. 하지마 미친. 안 그래도 우리 두 달 있다가 이사 가려고. 뭐 좋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2달 전. 207호에 중년 여성 박 씨가 이사를 오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텔 입주민들은 207호의 괴성이 뭔가 심상치 않다며 묘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지막하게 무슨 말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호응하듯이 다른 한 사람이 막 크게 막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 맞아, 저 사람 맞아. 안에서 뭐 소리 두 명 나오는데 두 사람 맞지? 207호에서 나오는 괴성이 두 사람의 목소리 같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207호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고시텔 주인이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주민아, 문 열어봐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래 감을 질러요? 아니야. 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감도 안 그러면 감을 지르겠어. 나 샤워하고 있어서요. 뭐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니 두 사람이 지키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왜 나를 뭐가? 감 지르지 말고. 아니. 뭐가 있어? 아이고 자신이 낸 소리가 아니라며 고함을 치던 여인, 거칠게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참다 못한 집주인이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합니다. 여보세요. 경찰 와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녀가 순순히 문을 열었습니다. 뭐 다른 일 있습니까? 조금씩 조용하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거칠게 반응하던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207호의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데요. 예, 자, 문 닫으십시오. 예.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그녀의 괴성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다못해 스티커라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 하나만 더 날리길걸요. 사정이 문제라가지고 고속도로 될 정도가 내만 못 건드려. 출동은 했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도 딱히 방법이 없답니다. 우리는 집주인과 함께 207호 여인 박 씨가 고시텔 계약 당시 적었던 예전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에 타시던 분, 그 여자분 하나 있었죠. 103호. 혹시 이곳에서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빨리 좀 압니까?
우리 지금 손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얘. 시끄러 못 한다고 다 나간다 그제 우열기인겨. 예. 이사비 저가고 내 2달만 내보내고 막. 그거 나가면 내가 쏘기 싫어하다 쏘기. 이곳에서도 괴성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207호 여자는 대체 왜 이런 괴성을 내지르는 걸까요? 일단은 가장 의심되는 거는 환청이죠.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조현병도 사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깊어지고 더 심해집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빨리 치료적 개입을 해야 됩니다.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박 씨를 돕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박 씨의 친오빠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현병이 있어요. 여기 미국 시민권자라서 거기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거든요. 한참 들리면 어느 뭐 대상이 있는지 뭐 둘이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원에도 막 내가 집어넣고 막 그래봤는데 아휴 뭐 미국 시민권자라고 난리를 치고 이래갖고 이게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거죠. 미국 국적의 박 씨가 매번 치료를 거부해 가족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왜 연고도 없는 대구까지 가 있는지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우리는 직접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명함을 하나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얘기할 틈도 없이 닫혀버립니다. 저 잠깐만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화내지 마시고 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그럼 제가 우리 사모님 관할 보건소에선 그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 미국으로 돼 있다는 거죠. 스스로 치료를 해야지 하면 좋은데 이분이 그 병에 대한 인지도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개입도 안 되고요. 그 청장에 의한 그 강제 입원이 안 되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으로선 가족 말고는 박 씨를 도울 방법이 없답니다. 막막하던 그때 박 씨의 오빠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차 타고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엄마가 여기 이사를 와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살자고. 하여튼 뭐 최고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설득으로 박 씨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가 가족들에게 가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구에서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여보세요? 네네. 이 지금 207호 뭐 여자가 다시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또 다음 지난다 하고 가거든요. 정말로 내가 죽겠네 이거. 겨우 일주일 만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7호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목소리. 정말 그녀가 맞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괴성에 고시텔 주인도 급히 2층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또 왔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참말로 환장하겠어 정말.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완전히 나는 해결됐다고 믿고 기분 좋게 구정을 시켰고 왔는데 여자가 보이더라고. 가슴이 쿵질한다지 뭐.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 박 씨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이 돼 돌아왔는데요. 그녀가 207호를 떠난 지 사흘 만에 다시 대구의 고시텔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지켜본 결과 207호로 돌아온 그녀의 상태는 전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알 수 없는 중얼거림과 괴성을 지르는 횟수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괴성의 강도도 훨씬 세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빈도가 잦아지고 소리도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전보다가 더 심해졌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박 씨의 가족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똑똑하게 제일 똑똑하게 자는 애가 졌거든요. 육남매 중에서도 유독 특출한 자식이었답니다. 늘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딸이었기에 노모는 더 속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정에서 1등을 안 놓쳤어요. 웅변에서 또 막 이렇게 상 받고 걔는 남한테 경쟁에서 지능을 실었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박 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주한 미군이었던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둘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도 자기가 설거지 다 하고 그냥 옷 있으면 옷 갖다 주고 완전히 머슴스럽게 걔를 떠받치더라고요. 공주 모시듯이.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도 안 새기다가. 그러니까 완전 올인했죠 그 남자한테.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이었답니다.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박 씨의 결혼 생활은 완벽해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남자가 그렇게 바람둥이였었대. 완전히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올인해갖고 남편밖에 몰랐다가 바람을 피니까 그냥 충격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머나먼 타지에서 오로지 남편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그녀에게 남편의 외도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거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의 남편이 심상치 않은 연락을 해왔다는데요. 한테 전화가 와갖고 이상해. 전화 가만히 있고 촛불 밝혀놓고 있고 미쳤다고. 그리고 몇 달이나 이혼한 거야. 한국에 돌아온 그녀의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이 나서봤지만 박 씨가 거부해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고 이제는 가족이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한 집에 저 방에다도 이 방에다도 밤에 잘 때는 자식이라도 무서워. 저거 돌아가지고 칼이라도 돌아 찔러 죽이려는 것 같고. 그래서 문을 걸고 자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가족들 역시 박 씨에게 치료가 시급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걔가 막내예요. 그리고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 이제 자식한테 오히려 기대고 살아야 될 나이예요. 형제들이 다 지금. 그래서 걔를 도와줄 입장이 거의 못 돼요. 좀 살려주시오. 우리 딸 좀 살려주시오. 한국 국적이 아닌 박 씨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가족들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데요. 지난번 치료 당시에도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인 박 씨를 도울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사관 역시 가족들 동의하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도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정말 아무 대안도 없는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만난 미국 변호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거류증을 가지고 이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보험공단에다가 자기들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이분들이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박 씨의 위임장을 받은 노모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박 씨를 만나기 위해 먼 걸음을 한 가족들. 가족들이라면 다친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박 씨가 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아유 잘하셨어. 밤에 소리 지르고 그런다면서. 그런 거 없어요. 병원에 같이 가잖아. 내가 무슨 병원에 같이 가잖아. 그런 얘기 아니야. 하지 마. 그런 얘기 안 한다. 나가. 병원 얘기가 나오자 박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내가 너 맥주에서 곧 맥주의 고소장.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나가. 무조건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박 씨.
가족들에게까지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가 비밀이다. 아니, 나가. 너 위해서 온 거야. 나 언제야? 아니. 병원 가서 검사만 받는데 왜? 너 빨리 경찰에 나가. 결국 가족의 동의와 경찰의 보호 아래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이기만 했던 박 씨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 씨가 스스로 옷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기나긴 설득이 그녀의 마음에 닿은 걸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 빨라지고. 아, 네. 입원 준비를 마친 후 담담한 표정으로 구급차에 오르는 박 씨. 엄마도 조금 이따 간다. 가서 볼게, 너 가서.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병원에 도착한 박 씨. 먼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그녀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이 치료 과정은 사실은 장기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공격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꺼내면서 이 관계를 시작하려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치료에 손을 잡고 같이 나가는데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방 볼게. 여기 병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좀 나게. 아주 나이 어린 게 그렇게 불쌍해서 살려야지. 이제야 고시텔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의 부탁으로 고시텔 주인이 박 씨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 집에서 나갔으니까 난 기분은 좋은데 치료 잘 받아가지고 가족 품에 같이 오손도손 잘 그래 뭐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이백 치료에서 괴성이 울려 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공포스러웠던 이백 치료의 괴성은 한 여인의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그 구조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흘려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빨리 모두가 원하는 결말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